네, 매주 수요일은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로 위 묻지마 살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음주운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 마실 때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방법이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선 대리운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대리운전을 맡겼다고 전부가 아니죠. 대리운전 기사와 실갱이를 하거나 집에 거의 다 왔다며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리운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 이외에도 골목길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야간 운전 중 사고로 도로 위 시설물이 파손됐을 땐 어떻게 되는 건지, 교통법률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 있는 분들 지금 바로 선착순입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를 이용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직접 뵙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화 연결로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대리운전 이용하면서도 네. 참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런 사건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아파트 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기고요. 네. 도착 후에 자신이 직접 주차하겠다며 차량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거에는 도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했고, 예. 도로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다가 예. 이제는 도로이든 아니든 둘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게 도로고 어떤 게 도로가 아니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그 외에 특정인이 다닐 수 있도록 출입이 제한되는 것은 도로가 아닌 곳을 말합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인이 출입을 통제한다면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처벌 안 하다가 이제는 처벌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문제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면 면허 취소,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아닌 곳에서는 면허 취소나 정지는 안 시키고 있어요. 방금 아나운서님 이야기하신 그런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받아요. 그런데 면허 취소나 정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아직 법의 공백인데 음주운전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하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운전면허 살아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면허 취소까지는 가지 않는다. 지금 판례를 보면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형사처벌은 받되 면허는 취소나 정지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서 처벌 안 하다가 처벌한 걸로 바꿨는데 이제 도로 아닌 곳에서 면허 취소나 정지도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운전자가 원해서일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대리운전자가 기사님이 차를 두고 가버린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차를 두고 가버렸다.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는 상황도 종종 있어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보통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운전자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운전하시다가 음주운전으로 검거되시고 형사처벌까지도 받는데, 먼저 대리기사님이 차를 두고 갈 정도다라고 한다면 어느 다툼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 다툼에 대해서 이제 운전자가 아닌 그 차주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생각은 차근차근 해보시고요.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먼저 형사처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고까지 이어지면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상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런다고 또 마냥 기다렸다가는 2차 사고 발생될 것 같고 발생되면 또 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 물을 수도 있고 민사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고 예. 정말 난감한 거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먼저 1차적으로 운전대를 대리기사님에게 맡겼으면 얌전히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예.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다. 112 경찰 신고해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호소하시고 예. 뭐 차량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설명하셔가지고 뭐 경찰관님 안내 받으셔가지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예. 그렇게 하게 된다면 뭐 나중에 운전하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 양형이 고려될 수도 있고 문제는 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리기사님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부분 또한 대리기사님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예. 예, 운전하시는 그 차주분 음주운전을 하셨지만 형사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만 교통방해로 인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 피한에 해당돼서 위법성을 지적돼서 음주운전자는 처벌 안 받고 신고한 대리운전 기사님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리기사님을 열받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일단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예. 얌전히 계셔야 돼요. 예. 자, 네.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로 열받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네. 음주 중에 대리운전 기사분께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가 되는데요. 예. 뭐 이 부분은 대리운전 기사님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대중교통 또 일반 자동차 운전자도 다 그 대상이 되고 예. 마찬가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이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운전대 잡으신 분들은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대 잡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심하셔야 되고 대리기사님을 폭행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20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는데 폭행 협박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벌금형까지, 상해의 경우는 벌금형이 없고요. 3년에서 30년의 징역형까지, 사망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예. 또 그래서 뭐 신호 대기 중 그리고 승하차 대기 중인 경우 이와 같은 일시정차도 포함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중뿐만 아니라 잠깐 대기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특가법 적용 대상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통 단순 폭행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 반사 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단서만 제출돼도 상해죄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잠시만요. 지금 조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속보 전해드리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둘 중에 한 명이 지목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죄송하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말은 친구끼리라도 운전대 잡고 있을 때는요, 얌전히 계시라는 말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와 같이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가해자하고 피해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폭행행위가 운전 중에 일어난다면, 승객, 그리고 또 다른 차량 운전자 승객, 나아가서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합니다. 이 법이 200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도록 만드는데 이 법 취지를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해서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만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사분이? 네, 보통 요 운전자가 사고를 내게 됐다. 그랬을 때는 차량 파손 부분하고 사람이 다친 부분하고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 운전자는 뭐 차량 파손이든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 두 부분 다 대리기사님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고요. 원칙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업자 마찬가지로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차주거든요. 차주 같은 경우에는 대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이익이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인 대물이 나눠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려면 대리운전회사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고 차주는 그 운전자가 제한돼 있더라도 누구나 운전이 아니더라도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 가입돼 있으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가 들어와서요. 5128번님. 네네. 대리운전을 맡겼는데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해서 몇 마디 했더니 화를 내면서 주차장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간 겁니다. 버스도 다니는 곳이고 비도 오고 해서 직접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짧은 거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그 대리운전 기사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 해당 대리운전 기사도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제 질문 주신 분이 본인이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대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렸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합돼서 형사처벌 안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아주 짧은 거리, 교통상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는데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질문의 요지는 사실 본인이 음주운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님 처벌 받냐 안 받냐 이 문제인데요.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차를 두고 가버렸다라는 것은 교통을 방해했다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되고요. 또 차를 버려두고 가는 바람에 2차 사고 발생됐으면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 형사처벌까지도 받습니다. 나아가서 또 음주운전을 마지못해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대리기사님과의 어떤 신분관계 여기에 대해서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줘야 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다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계약상 의무뿐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위해를 발생시키고 가버렸다면 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리기사님은 본인은 음주운전만 생각하고 영상 찍어서 신고했다가는 본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7479번님께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음주 후에 대리운전을 했는데요. 저희 아파트 입구 차단기에 딱 차를 걸쳐놓고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후에 아파트 경비분께도 두고두고 욕먹었네요. 자, 이럴 때 대리운전 회사에 책임을 물릴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결국은 이와 같이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대리기사님이 승객의 차량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줘야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차까지. 그런데 차를 교통방해되는 곳에 세워놓고 가버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교통이 방해됐다면 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차단기에 세워뒀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화가 나셨나요? 차단기에 이걸 차를 걸치고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네, 보통 그 기사님하고 이제 승객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경우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되는데 기사님들이 그냥 가버리면 나는 돈도 안 받았는데 그냥 가도 되지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일단 형사처벌 받으니까 좀 승객들이 좀 힘들게 하더라도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최근에는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대리운전하는 그 길방 대리운전 때문에 여러 문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보통 통상적으로는 대리업체에 전화해서
대리기사님 오시면 그렇죠. 뭐 요금을 지불하거나 카드 예. 결제하고 난 뒤에 이렇게 목적지에 가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취객들이 이제 있으면 대리기사인 척 하면서 접근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대리기사님의 대리 행위를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그러니까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걸 하는 거죠? 대리비를 받는 것이죠. 예. 낚아채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업체와 대리기사님 그리고 차주에 대해서 암적인 존재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대리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대리기사지만 신원도 확인 안 되고요. 예. 오히려 차주가 범죄 대상이 되고 현금 거래하게 된다면 증거 자료 없고 또 그렇죠. 사고 나면요. 이러한 길방 대리기사님은 그냥 예. 도망갑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남아있어도 변제 능력 없고요. 또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차주가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고, 다 했습니까?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